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는데요. 아침 일찍 도착해 1시간을 기다린 경기도민이 있는가 하면 저 구리에서 왔어요. 경기도 구리요? 네, 여기에 붕어빵 사러 오신 거예요? 네, 붕어빵만 사러. 몇 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전 한 시간? 1시간 정도? 밤샘 근무 뒤 퇴근하자마자 곧장 이곳으로 온 붕어빵 마니아도 있습니다. 먹을 생각에 행복하네요. 한파도 뚫고 이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딴 데보다는 훨씬 싼 편이죠. 2개 1,000원, 어떤 데는 1개 1,000원인데도 봐가지고 도저히 못 사 먹겠더라고요. 5개 1,000원이니까 왔어요.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도대체 왜 얼마나 오른 걸까요? 그리고 이곳 사장님은 높은 물가에도 어떻게 이 가격을 유지하고 계신 걸까요? 저도 사장님한테 붕어빵 만드는 법 배우고 잠시 일송 거들었거든요. 사장님 저 재능 있나요? 네? 잘하나요? 붕어빵을 많이 만들어뒀는데도 손님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이게 보신 것처럼 멀리서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지나가다 보고 1,000원에 5개라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사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1,000원어치만 사면 너무 싸서. 그쵸, 여기 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저희가 그래서 1,000원어치만 사기가 미안하네. 저희 취재 나왔어요. 너무 싸게 파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지금. 거기는 중계동에 저희가 가끔 사먹는 2개 1,000원이거든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시다가? 여긴 저희 동네고 중계동은 이제 학원 때문에 자주 가는데. 가시는데. 가볼게요.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한 1,000원이면 붕어빵 2개 정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죠. 강남에는 한 개 1,000원 하는 붕어빵도 있다고 하고요. 한국물가정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붕어빵 물가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밀가루, 팥, 설탕, 식용유, 거기에 LPG 가스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대요. 이 중간에 대주는 그 사람들이 밀가루는 밀가루, 팥 대준 사람, 팥 대준 사람, 이 종이 이런 거 자료 대준 사람, 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올리면은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진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밥을면 이걸 못 팔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꾸는 사람들은 돈이 마진이 없어요. 골목마다 이 장사들이 생겼었어요. 그죠? 막 2개, 막 3개 막 이렇게 막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그만둔 거예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지. 마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공장이 원래 많이 팔고 적으려고 싸게 매입을 해요.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거. 그러면 대량이라는 것은 한 차 산 사람이나 조금만 자가용으로 한 사람이나 같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그렇게 조금씩 뛴 사람들은 물가를 제대로 주고 뛰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가를 제대로 주고. 그러면 절대 싸게 못 팔아요. 그 사람들. 웬만한 가격으로 팔아서는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접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이 먹고 싶지만 구하기 힘든 겨울 제철 생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저도 취재하려고 붕어빵 사장님들 찾아서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안 계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붕세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어플로 검색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이 붕어빵을 살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어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 정도면 우리 정말 붕어빵의 진심인 민족 아닌가요? 심지어 군대에 붕어빵병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잊을만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사진하고 목격담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사실 이 붕어빵은 우리나라가 원조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유래된 간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붕어빵이 일본의 도미빵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도미빵이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걸 보고 시장에서 비슷하게 물고기 모양이나 뭐 국화 모양 틀에 밀가루 반죽 묽게 만들어가지고 붓고 또 팥을 넣어가지고 구운 게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붕어빵이나 국화빵이 풀빵이죠.
당시만 해도 물자가 워낙 부족해가지고 도배할 때 쓰는 풀처럼 반죽을 아주 묽게 했기 때문에 풀빵이 된 거예요. 특히 1950, 60년대 미국이 우리나라의 밀가루를 많이 원조했잖아요. 그 덕분에 풀빵이 널리 퍼지기도 했고요. 1960, 70년대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잡곡이나 밀가루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홍분식 장려 운동도 했었죠. 어려운 시절에 나왔고 서민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니까 이 붕어빵은 원래 저렴한 간식의 대표 주자였어요. 1960, 70년대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당시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봉제 공장에서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일하던 여공들에게 자신의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줬다는 일화 유명하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가 붕어빵 모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을 잇겠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하지만 붕어빵 1980년대 조금씩 자취를 감췄고요. 특히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거리 정비한다면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면서 대거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노점에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50년대, 60년대 복고가 유행하면서 붕어빵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고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붕어빵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붕어빵 모양 아이스크림 아시죠? 붕어 싸만코가 출시가 됩니다. 겨울에 주로 먹는 붕어빵을 여름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컨셉 덕분에 출시되자마자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아직도 있죠. 이 30년 넘게 빙글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붕어빵 노점이 급증한 계기가 있는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지갑이 가벼워진 사람들도 사 먹기에 부담이 없는 간식이었고요.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죠. 한 마리에 100원 정도 주고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0원 내면 한 봉지에 한 5-6마리씩 채워주셨던 것 같거든요. 학교 앞에서 한 봉지 사가지고 먹으면서 신나게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런 추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가게를 보고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붕어빵 기술을 사사해 주신 사장님도 재료를 납품하는 공장에서는 1,000원에 4개씩만 팔아라 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0원에 5개씩 팔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1,000원에 7개씩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물가 때문에 5개로 낮췄다고 하시는데 재료비가 더 오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5개로 버텨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주는 간식이 붕어빵인데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또 사 먹고 싶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움츠러들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뉴스 그란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고 진한 뉴스로 다시 찾아뵐게요.